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언니 어디 아프거나 이런 건 없지? 아 정상이에요. 빨간색 옷을 입고 오더니 오늘 이상해졌어. 갑자기. 그게 아니라 파격적인 변신에 나 놀랬어. 남자들 핑크빛 참 어렵잖아. 역시 이혜업이다. 나는 아무 색깔이나 다 소화가 되더라고. 또 시작했어, 또 시작했어. 저기 세종대왕님이 겸손이라는 단어를 안 만들었나? 아니 게스트가 인물을 좀 따지나 봐. 뭐 깐깐할 것 같아. 완벽. 완벽주의. 완벽주의. 닥치래. 나 좋은 소리 해야지. 아 그럼 여잔가 보다. 이혜업 선생님이 좋다는 거 아니야? 뭐야? 한 장씩 돌려주세요. 뭐 가족 사진이야? 이 안고 있는 아이를 좀 주목해서 보시래요. 안고 있는. 오늘의 주인공인가 봐요. 얼굴에 이목구비도 또렷또렷하니 어렸을 때부터 인물이 빠지는 인물은 아닌 것 같아, 그렇죠? 일단 얼굴이 조그만해. 사랑을 받았어야 되는데 사랑을 듬뿍 받지 근데 않았을까요? 아빠의 사진을 보면 보지식함이 아버지의 눈썹과 인매와 하관의 턱 라인을 봤을 땐 강직함이 아버지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나름의 교육 열이나 요런 시스템은 체계가 잡혀진 집안? 엄마도 뭐 거의 서당 훈장님 같은데 뭐. 이 엄마 봐도 교수 스타일이야. 깐깐하고 엄하실 것 같고. 회초리 딱 들고 있는 모습인데 눈매가. 뭐. 그러면 두 분이 다 그렇게 엄격하시면 자녀들이 좀 쫄잖아. 또 그런 엄격한 반면에 또 자율적인 것도 주시고. 그래서 지금 만나보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오늘 게스트 모셔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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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처음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어머 뵙겠습니다. 세상에. 자리를 잘못 앉았어. 많이 잘못 앉았어, 지금. 오늘 거기 앉은 게 제작진한테 일부러 앉힌 거야. 그런 것 같아요. 비교 좀 되라고 비슷한 라인. 이 두 분이 앞에 앉은 게 오늘 다 이유가 있네. 본인이 이제 소개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아, 네.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이제 23살의 미스코리아 99년도로 돼서 방송 지금 23년 차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애가 셋이고 저 자신에 대한 욕심이 끊이지 않고 계속 생기는 그냥 평범하진 않나? 대한민국 아줌마? 네. 서수연 씨가 평소에 이렇게 무속 샤머니즘에 대한 관심이나 아니면 궁금한 그런 게 있을까요? 저는 엄마가 어렸을 때부터 바다가 사주를 받아 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살다 보면 정말 세상에 이런 일이 싶은 미신 같은데 진짜 저희 앞에 일어났던 일들이 몇 개가 있어서 어느 정도는 좀 믿는 편이에요. 아예 무시할 수는 없겠구나. 네네. 그러면 직접 가서 이런 이제 점집이라고 그러죠. 찾아가 본 적 있나요? 그럼요. 아 근데 언니도 관심이 많아서 언니가 갑자기 전화 와서 수연아 나 여기 지금 그 대선 후보 거기 그분 봐줬다는 되게 유명한 거기 어렵게 예약했는데 너 지금 빨리 와. 그래서 최근에 거기 갔던 적도 있고. 최근까지도. 네. 그래서 갔던 근데 거예요. 왜 우리들 집에는 한 번도 안 왔어요? 우리들 집에는 한 번도 안 왔어요. 맞아, 그게 팩트야. 아, 예. 주소를 내비게이션을 제가 빨리 찍어볼게요. 예. 근데 관상이 되게 좋지 않아요? 정말 죄송한데 어떻게 보면 옛날에 언니분이 이쁘시고 우리 동생분은 왜 미스코리아 어떻게 됐을까? 이런 맞아요. 생각을 했었어요. 아, 처음부터 세다. 왜냐면은 서수연 씨 자체가 고양이상으로 솔직히 보였어요. 그래갖고 관상도 별론데 어떻게 어떤 운으로 미스코리아가 됐을까 이런 생각까지 막 했을 정도니까. 고양이상이었어요. 맞죠? 옛날에 고3 때 살이 이렇게 찐 거예요. 근데 제 짝이 저보고
설수연 비만 고양이 같아, 비만 고양이 같아, 딱 그런 거예요. 저 정말 너무 충격받아서 걔 때문에 대학을 떨어진 것 같아요. 정말 짝이었는데 아침마다 고3의 그 예민한 시기에 비만 고양이라고 하니까 공부 열심히 막 하려고 하다가 비만 고양이 두고 봐라, 이게 7교시까지 비만 고양이. 근데 진짜로 얼굴이 이렇게 눈이 그때까지만 해도 살짝 올라갔었는데 나이 드니까 지금은 유해진 거죠. 예, 늙은 거예요. 눈꼬리가 이렇게 처졌어요. 속상해, 속상해. 예. 우리가 인상 좋다는 말하고 관상 좋다는 말은 틀리잖아요. 근데 이제 관상 좋다, 인상 좋다 그 두 가지 토끼를 다 잡은 것 같아요. 뭐 본인의 관상에 대해서 얘기 들은 적 있어요? 관상 좋다는 얘기는 그냥 쭉 들어왔는데 고등학교 때 지구과학 선생님이 네네. 어느 날 갑자기 우리 학교에 정교에서 관상 좋은 사람 딱 2명 있는데 하나가 너야 하는 거예요. 그 고등학교 때. 근데 그때도 살이 이렇게 많은데도 그래서 내가 관상이 좋은가? 근데 저는 누군가의 칭찬을 그래, 밥 먹었니? 약간 이런 인사치레로 들려서.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되게 감사합니다. 감사함이 확 와닿네요. 제 눈에 설수연 씨는 그렇게 완벽한 관상은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관상이 좋다는 것보다 가장 당신이 그 소리를 들은 이유는 귀인의 상이기 때문이 아닐까. 난 그걸 느낀 거야.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얼굴이 자그마하고 이마와 코와 비율은 황금 비율 정확히 나오지만 요 인중이 살짝 길어요. 어떻게 인중이 살짝 긴데 맞아요. 그 살짝 긴 인중이 부와 명예와 생명력 이러한 부분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게 명도 길고 그리고 입술의 모양을 여기서 자세히 보니까 아래 입술이 도톰해요. 그 밑에가 1과 1.5배가 정확해. 그리고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 있어요. 그거는 도화가 피고 타인에게 아름다움을 줄 수 있고 예쁜 말을 할 수 있는 입술이란 말이야. 그리고 요 콧망울의 각도가 참 이뻐요. 그리고 코끝이 동글동글하기 때문에 외롭거나 홀로 청승 맞은 게 없어. 그러니까 자녀가 2 이상이 있는 게 맞는 거고 귀가 바가지 귀야. 살짝 이렇게 앞으로 왔잖아요. 네. 그 귀가 재물을 또 담는 귀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관상이 좋다라고 하지 그냥 단순한 관상이 좋은 것보다는 귀인의 관상이다. 꿈마녀의 네. 관상 개롱학 끝입니다. 박수 주세요. 그런데 지구과학 네. 선생님이 뭘 볼 줄 좀 아나 봐. 그지? 신가물이지. 신가물이야. 이제 다들 그러잖아요. 턱이 이렇게 하관이 넓어야 재물을 이렇게 긁어 모으는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럼요. 설수연 씨가 얼굴이 요구만한데 요구만한 턱에 요구만한 그 귀를 가졌다면 안 어울려요. 왜 그러냐면 이건 비율에도 있거든요. 지금 요구만한 얼굴에 부처님 귀가 아무리 좋다 한들 이렇게 한들 안 맞거든요. 그리고 어버러스가. 지금 하관 이빨이나 이런 모양들이 조금 약간 돌출이세요. 돌출. 그래요? 네, 예. 네. 돌출인 경우에는 이 목소리 성향이라든가 예. 이 언변이라든가 이 말을 잘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방송인으로서 적합한 이 하관 구조를 갖고 있어요. 이발 구조를. 본인의 관상이 바뀌었다고 했잖아요. 예. 얼굴형이 내 마음이 만들어내는 것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내가 봤을 때 설수연 씨는 항상 1등을 못하고 뭘 해도 네. 2등, 3등, 5등 요 안에만 겨우 드는 맞아요. 이런 모습이었을 거예요. 시험 공부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이상하게 내가 100점 맞을 것만큼 준비를 해갖고 시험을 봐도 이상하게 몇 문제 떨어지고 틀려서 억울하게 1등, 2등, 3등 다 뺏기고 언저리에서 머물렀었을 거다라고 네, 맞아요. 봐요. 그게 어떤 관상의 모습에서 나오는 그 기운인데 근데 우리 설수연 씨가 1살, 2살 나이 먹으면서 생각했던 것이 있었다라고 나와요. 내가 볼 때는. 내가 여자로서 1살, 2살 나이 예. 먹으면서 우아하게 나이 먹자. 그리고 맞아요. 그렇죠? 예. 또 한 가지 있어요. 미스코리아 진선미 뽑잖아요. 정말 미스코리아 진선미 눈에 보이는 아름다움이 아니라 정말 내면의 아름다움을 가꿔서 그런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는 아이들의 엄마의 모습으로 나이를 먹자.
라고 본인이 생각하신 게 있어요. 이 두 가지는. 와, 대박이에요. 대박이에요. 어떻게 할까요, 자, 이제? 이제 지금 이제 이효 선생님 말씀은 네. 관상도 변할 수 있다. 심상이 있기 때문에 선한 마음과 착한 마음으로 심상으로 얼마든지 관상이 달라질 수 있고 여러 선생님 의견에 의하면 굿이다, 좋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러면 이제 사주는 어떨까요? 우리 이제 타고난 뭐 내기둥을 세워서 보는 또 점사잖아요. 오늘 설수연 씨는 좀 촉이 남들보다 어떻게 보면 우리 무속인들 이렇게 앉아있는 선생님들하고 이렇게 비교했을 때 절대 뒤지지 않는 그런 촉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내가 뭔가를 했을 때 어떤 일을 주어졌을 때 마치 알고 있듯이 그게 이뤄진다는 거야. 지금 우리 설수연 씨의 5월 29회를 봤을 때는 조상의 덕이 나한테 조용히 잘 내려와서 받아먹는 게 있기 때문에 본인이 마음의 상처는 있어. 내가 완벽주의, 강박, 자로 잰 듯이, 무게를 잰 듯이 인격이나 생활 습성이나 모든 것들이 FM이어야 되는 그게 있어서 내가 나를 좀 들볶는 게 저는 좀 아쉬운 것이 이 5월생에 이 명예와 관록도 들어있는 용띠잖아요, 본인이. 그 정도 됐을 때는 명예를 반드시 가져야 되고 신의 가물이 이렇게 뚜렷하기 때문에 촉이 장난이 아니에요. 반무당이라는 소리 분명히 나와야 되지만 맞아. 연예인이 되고 맞아. 미스코리아가 돼서 나는 팔자땜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제가 촉이 좋다는 게 인정을 하는 건 예전에는 이제 집을 살 때 집을 애기 아빠가 네가 골라, 네가 살고 싶은 집을 네가 골라야지 해서 이제 몇 동을 보러 다니는데 처음 갔던 집이 들어갈 때마다 이게 닭살이 돋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래서 왜 주차장 들어갈 때부터 왜 이렇게 냉하지? 했는데 그 집은 딱 들어가서도 역시나 딱 그 기운이 여기 안 되겠는데 하고 바로 나왔던 집이 있었고 또 한 집은 너무너무 따뜻한 거예요. 그래서 야, 이렇게 따뜻한 집에서는 발전은 없고 진짜 다들 배짱이처럼 살겠구나. 그래서 그 집도 안 갔고 적당히 긴장감이 있는 저희 집으로 제가 여보 이 집이면 괜찮겠어 이렇게 딱 집었던 적이 있는데 집도 그렇고 장소도 그렇고 특히 이제 사람도 제가 그러니까 뭔가 말을 섞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보기만 해도 뭔가 차가운 딱 뭔가 이상한 이렇게 차갑다 해서 넘어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좀 물어보면 확실히 무슨 사고나 사건이 있었던 사람인 경우가 있더라고요. 수연 씨 이 말을 듣고 나니까 네. 굉장히 궁금해진 게 있어요. 물어볼게요. 이 스튜디오에 들어왔을 때 우리 수연 씨의 그런 감각적인 부분은 기운은 진짜 어땠어요? 궁금해. 여기 네네. 긴장해야 돼? 긴장해야 돼? 아니, 그렇지. 지금 말씀하신 게 이 스튜디오 요 장소? 그렇죠. 스튜디오 이 장소는 여기는 딱 들어오자마자 옛날에 그 한 23살 때 다녔던 그 나이트 느낌이 딱 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여기 제가 옛날에 친구들이랑 놀러 다녔던 나이트 느낌인데요. 근데 뭔가 분위기 되게 따뜻해서 사실 그 유튜브 보면서 이제 어떤 방송인가 봤을 때는 무서우면 어떡하지 했는데 여기 되게 가족적이고 되게 따뜻해요. 그래서 뭔가 아까 저 대기할 때 저기서 혼자 앉아 있으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뭔가 무서운 게 있으면 어떡하지 하고 앉아있는데 여기 되게 따뜻한 느낌? 그래서 여기 이 자리 기운 되게 좋구나. 그럼 우리 신의 그러고 한수 대박 나겠네. 그쵸. 신의 그러고 한수 대박 나겠네. 그쵸. 여기는 정말 따뜻한 곳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우리 5명의 만신들이 있는데 여기서 가장 성질이 더러 보이는 사람이 누굴 것 같아요? 그거 이따가 말씀드려도 돼요? 정말요? 방송 다 끝나고. 왜 있다가? 아니, 그냥 해도 될 것 같은데. 해도 돼요? 아이고, 이거 다 끝나고 제가, 저는 오늘 들어야 돼요. 예. 다 끝나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서수연 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은근히 뭐 미신이다 이걸 떠나서 좋은 게 좋다고. 맞아요. 뭐 무슨 나무 하나, 맞아요. 무슨 도자기 하나, 예. 돌 하나, 소금 한 그릇, 뭐 이런 식으로 복이 들어오는 기운을 이렇게 집에다가 적용을 하고 아이들 행동에도 이러면 복 달아나. 맞아요. 이런 얘기를 평소에 수시로 잘 하는 것 같고요. 어느 날 이렇게 앉아있는데
친구가 집들이 선물로 준 야자수 같은 나무가 가시가 막 이렇게 뻗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저거 너무 찔릴 것 같은데 어떡하지 해서 계속 보다가 미안하다. 그래서 톱질을 해서 걔를 잘라줬어요. 그래서 그렇게 제 키보다 너무 큰 애들이 막 이렇게 쑥쑥 그렇지. 자라고 있으면 미안합니다 하고 그게 잘라주고 느낌으로 오나요? 그냥 싫어요. 그냥 눈에 보이는 게 그게 너무 맞는 싫어서. 거거든요, 지금. 아, 그래요? 너무 키보다 높은 거, 맞아요. 또 가시가 돋친 거 집안에 있으면 좀 복을 우환이 생겼죠. 젖히는 거거든요. 우환이 근데 생기죠. 그런 우환이 쪽이 생긴 것보다 나보다 더 큰 이런 합초나 사람 많은 하초가 있으면은 간직에 오르는 거를 방해하고 아이들이 또 합격하고 이렇게 어디에다가 하는 거를 방해하는 요소가 되거든요. 그래서 너무 지나친 나무는 안 갖다 두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전문성을 띄어야 됩니다. 우린 직업상. 자, 가시가 있는 모든 화분이 집에 나쁘게만 작용한다는 것은 낭설입니다. 정확히 이해를 하세요. 가시가 있는 선인장이나 잎이 뾰족한 부분들이 거실에 있을 때는 내 집에 들어오는 사람의 신경을 곤두쓰게 하지만 현관문이나 베란다를 확장해서 텄을 때 앞에 건물이 없이 다이렉트로 외부가 보이는 구조일 때는 외부에서 큰 기운이 바로 베란다 확장한 곳으로 거실로 향하는 것을 한 번은 커튼에서 필터링, 두 번째가 화분에서 필터링을 하면서 가시가 살짝 있는 것들은 악한 기운을 또 쳐내기도 하고 악한 기운을 또 쳐내기도 하고 아. 조상의 가물이 심한 빙의 환자처럼 귀문이 잘 열리거나 신의 가물이 높은 사람들은 고의적으로 침대 발밑에다가 놓고 자기도 합니다. 옛날에 담 대신에 탱자나무를 심었잖아요. 옛날 어른들이. 그 얘기 들은 것 같아요. 그거는 집안의 우환을 그 가시에 걸려서 못 넘어오기 위해서 탱자나무 울타리를 한 거예요. 그렇듯이 밖에 있는 가시하고 또 집안에 있어서 키높이 정도로 그건 좀 분간을 하셨는데 예. 제가 봤을 때는 기분 나쁜 징조였기 때문에 설수연 씨가 촉으로 인해서 예. 제거한 것은 바른 일일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꼭 무속인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쵸. 그냥 네. 삶의 삶의 지혜. 지혜인데 이렇게 그냥 어떻게 보면 순리대로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집은 이왕이면 깨끗하고 따뜻한 분위기로 그래서 뭔가 들어왔을 때 가장 편안하게 저는 제일 무서웠던 게 사실 애 키우면서 누가 집 나갔다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서 야 요즘 애들은 이렇게 가출을 한대.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건 너네들이 아무리 바깥에서 무슨 일이 있던 간에 정말 쉬고 싶은 공간은 집이었으면 좋겠다는 그래서 집안만큼은 편안하게 해서 성정 얘기는 한 번도 안 했던 것 같아요. 했나? 예. 예지몽은 어때요? 평소에 꾸는 꿈이 정확히 맞다든지 뭐 이런 거. 정말 신기하게 예전에 고민이 막 됐던 제가 라디오를 너무 좋아했는데 개편 때마다 사람이 바뀌잖아요. 개편 때 왠지 잘릴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 나 잘리면 어떡하지? 잘리고 싶지 않은데 해서 그거에 대한 생각을 한 일주일을 했는데 개편하기 며칠쯤 전에 꿈에서 제가 인형 가게에 갔어요. 그래서 이제 인형을 막 새 인형이 얼마나 많아요. 막 이렇게 인형을 구경하는데 여기 되게 낡고 허름한 인형이 하나 있길래 걔를 딱 집어서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그날 딱 깨자마자 아, 나 안 잘리겠네. 그 생각을 20대 때 했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괜찮겠네. 근데 그렇게 생각을 오래 하면 꿈에서 답이 나와요. 선몽으로. 되게 신기하죠. 근데 생각을 오래 해야 된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안 해요, 저희. 그런데다가 해석 능력까지 있어. 그럼 선몽까지. 그런 것들이 아무리 잘 맞아도 무속인 감은 따로 있어요. 무속인 감은 따로 있어요. 아, 그렇기 때문에 삶의 지혜로 그냥 활용하시면 네.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냥. 근데 왜 감사합니다. 언제부턴가 머리를 이렇게 싹둑 다 자르셨어요? 아, 얼마 전까지 머리를 이만큼 길었었어요. 근데 진심으로 너 못생겨지려고 발악하는 애 같아 라는 말을 딱 듣는 순간 아, 우리 남편이 저를 놀리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이건 진심이구나. 아마 남편의 생각이 그랬다면 그냥 TV를 보고 있는 다른 사람들도 비슷하게 생각했겠구나. 그래서 그냥 바로 다음날 가서 잘랐어요. 근데 참 잘 어울리지 않아요? 잘 어울리세요. 그렇죠. 예. 그리고 제 남편 말도 은근히 잘 들어요. 그러게요. 사랑이 남편 얘기하는데 꿀이 똑똑똑 떨어져. 눈이 반짝반짝 빛나지 않아요? 예, 남편하고 어떻게 만났는지도 참 궁금한 것 같아요. 예.
정말 남편은 이런 의자에 앉아 있는 사람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막 일을 하고 와이셔츠가 다 구겨져 있었는데도 되게 힘들게 일하고 왔는데도 너무 멋있는 거예요. 뭐 쉬어야 돼. 맞아. 쉬어야 돼. 확실하게. 예. 저는 우리 설수연 씨가 조금 피해갔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방송 생활이라든가 이런 것이 너무 벅찼고 또 너무 힘들었고 이러니까 누군가를 또 기대고 싶은 생각이 들었을 때 짠하고 나타나셨거든요. 사실 왜 결혼했는지 아무런 기억이 안 나요. 2달 만에 결혼했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남편분이 설수연 씨가 봤을 때 내가 살면서 존경할 수 있는 사람. 맞아요. 내 위로 올려놓고 충분히 인정해주고 존경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나는 결혼한 것 같아요. 제가 먼저 결혼하자 그랬거든요. 제가 훨씬 더 좋아했었나 봐요. 항상 그래서 선택은 제가 했어요. 제가 선택하고 딱 제가 결정하고 그랬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딱 사랑 그 위에 존경이라는 게 있어야만 저는 마음이 움직이는 사람이었더라고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이게 꼭 필요했을까? 존경이 꼭 필요했을까? 주변 부부들 보면 재밌는 부부들도 많잖아요. 개그맨 같은 부부들도. 그래서 같이 엘리베이터 타고 가면 뭐 티키타카 잘 되는 부부들 보면 조금 부러워요. 그래서 나도 남편이랑 저러고 싶은데. 근데 우리 남편이랑은 일상적인 대화보다는 되게 고차원적인 대화를 남편이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아쉬운데 그래서 결국 너 다른 사람이랑 다시 결혼할래? 라고 물어본다면 그건 또 아니에요. 결국 선택은 저희 남편이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저 사람이 내 짝이구나. 죽었다 다시 다음 생에 태어났을 때 남편과 결혼하겠습니까? 저는 진심으로 그 어떤 걸로도 태어나고 싶지 않아요. 그 어떤 걸로도 태어나고 싶지 않아요. 저는 진심이에요. 그럼 뭐가 되고 싶어요? 저는 완전히 소멸했으면 좋겠어요. 왜요? 저는 그 생각을 되게 많이 했는데 전 정말 삶이 힘들어요. 그래서 다신 태어나고 싶지 않아요. 열심히 살았거든. 좀비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좀비 너무 무서워. 죽지도 살지도 못하는 거. 그런 영혼들을 가진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나 많죠. 그래서 저는 그냥 열심히 이 생을 열심히 다 살고 아무 걸로도 태어나지 않을 거예요. 아니 그렇게 마음 먹게 된 동기라든가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저는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지쳤나요? 지친 것 같아요. 지쳤어요. 근데 재밌어요. 저는 삶이 항상 재밌어요. 항상 재밌는데 누구 때문에 지친 게 아니라 저 자신 때문에 지쳤을 거예요. 뭘 하면 끝을 봐야 돼요. 네. 스스로 자기를 돕는 맞아요. 거야. 어떻게 보면요. 맞아요. 네. 그래서 남들이 한 90년 살 거를 저는 한 30년에 끊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3배를 동력을 이렇게 막 굴렸으니까. 그래서 어느 날은 아무 걸로 태어나지 말고 나는 그냥 이번 생을 정말 열심히 살고 완전히 소멸해야겠다. 근데 그 생각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다시 가라 그러면 이제 못 가는 거지. 음. 그런데 나는 아무것도 안 태어나고 싶어요. 그러면 자식으로 인해서 그 기쁨, 그건 어디다 표현은 못 하잖아요. 아들은 막내니까 되게 여려요. 그래서 나는 엄마 죽으면 못 살아 하면서 지금도 그 얘기만 하면 얘도 막 근데 뭐 셋 다 그러겠지만 울컥울컥해요. 근데 아니야. 근데 그때는 전 되게 냉정하지게 아니 엄마는 네 가슴속에 영원히 살아있을 거야. 걱정하지 마. 그냥 그게 제 진심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없어도 네 가슴속에 영원히 살아있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 나도 뭐 죽긴 죽겠지.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 그래서 되게 가볍게 애들한테 말해주면서 뭐 마음에 살아있으면 되는 거지 뭐. 그래서 크게 뭐 마음이 가지는 않아요. 아무것도 태어나지 않고 소멸하고 싶다는 말에 만신으로서 제가 엄청난 충격을 먹었어요. 사각의 안에 오늘이 마지막인 듯이 당신이 그렇게 뜨겁게 살았던 이유가 모든 것을 여기서 끝내고 싶었구나. 이거에 대해서 나 순간 울컥했어요. 맞아. 그 어떤 누구가 당신의 진짜 심연의 심장을 들여다보는 게 두렵습니까? 크게 두렵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심연의 가장 깊은 밑바닥에 본인은 무엇이 있다고 생각해요? 당신의 삶에서. 불덩이?
심리학에서 말하는 불똥이는 에너지의 기본이고 에너지의 어머니고 뜨거움이고 그리고 사실은 사랑이거든요. 열정, 뜨거움인데 제가 좀 의문인 게 대화를 하면서 당신의 이제 마음속 깊은 곳을 느낄 때 왜 고독하다, 인생은 어차피 혼자 왔다 여행을 하고 떠나는 건데 그게 느껴지니까 일반인이 감히 가질 수 없는 뭐 종교인들이나 가질 수 있는 레벨의 묘한 색깔이 있어서 당신 정말 신비스럽네요. 저는 사실 제 그릇은 작아요. 근데 이거를 사실 작은 그릇을 지금 꽉 채우면서 그에 맞게 잘 살았더니 그보다 더 큰 복이 왔다는 생각을 항상 해요. 그래서 이렇게 감사하게 주어진 내 삶이 제 거 같지는 않고 어쨌든 감사하게 주어졌던 이 삶은 평생 그냥 감사하게 살다가 깔끔하게 마무리해야겠다. 설수연 씨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었는데 필수 조건이 있잖아요. 자녀에 대한 이야기. 고3 엄마로서 가장 지금 큰 고민이 대학이 아닐까요? 네, 붙기만 했으면 좋겠어요. 원서는 넣었나요? 네, 의외로 저랑 달라서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저는 예체능이 훨씬 더 좋았던 애고 얘는 저랑 비슷한 애인 줄 알고 가야 어떻게 작곡을 할래? 아니면 미술 할래? 아니면 뭐 성악 할래? 너 목소리 되게 좋은데?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꼬셔도 안 넘어가고 계속 공부만 했던 애라서 되게 열심히 했는데 이게 느낌이 딱 있잖아요. 느끼지 말아야 되는데. 자녀 수능 얘기를 하는데 좀 연관성 있는 단어가 딱 스치는데요. 숙명여대, 성균관대 이런 식으로 시읒자가 들어가는 대학, 시읒자가 딱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혹시 원서 쓴 거에 그런 대학이 있나요? 성균관대. 그쵸. 시읒자 되는 대학에 합격이 될 거예요. 제가 서울대는 아니지만 시읒자가 들어가는 대학이 울어도 돼요? 기억은 안 스쳤어요. 기억은 안 스쳤어요. 기억. 저 시읒자예요. 저는 시옷과 이응과 리을 이렇게 딱 세 개가 저도 떴거든요. 리을이 같이 시옷, 이응, 리을이지만 이 아가야는 이화여대? 때가 되면 해외를 나가야 돼요. 해외를 나가서 그러니까 대학을 다니다가 중간에 편입이 돼서 이응으로 바뀔 수도 있고 어쨌건 얘는 외국으로 나가서 무엇인가의 세월이 최소한 3년 전으로는 떨어져서 외국에서 공부를 하고 들어와야 되는 운명이 있어서 자식은 정말로 정성을 많이 쏟으셨고 많은 사랑을 쏟아 부었다. 그래서 아가야는 괜찮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보세요. 근데 또 그 아이가 욕심이 있어서 제가 봤을 때 욕심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아이도 자기가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끝까지 물불 안 거리고 지독하게 또 파고드는 그런 성향이 있어서 저는 크게 걱정을 그렇게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 아이에 대해서는. 제가 봐도 그래요. 요 아이는 나는 외교관이라든지 이런 어떤 그 외국의 어떤 공무원 비슷한 외교 기관이라든지 또는 뭐라고 하죠? 왜 그 단어가 안 떠오르지? UN. 이런 기구에서 네. 어떤 봉사활동이라든지 이런 거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개인적인 커리어문이구나. 그런데 얘가 그런 거 꿈이 있다고 생각 못 아니 들었습니까? 얘는 지금까지 그 얘기를 해와요 저한테.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는 처음에는 무슨 국제의사회 뭐 이런 그 UN 기구에 들어가고 싶다는 네, 얘기도 봉사하는 했었고 이런 기구. 그 얘기를 정확하게 했었거든요. 네. 소름. 그리고 또 하나가 네. 초성으로 나는 이응으로 갈 것이다라고 봅니다. 이응. 이응이면 이화여대. 이화여대 연대? 연세대, 이화대. 이는 연대는 아닌 것 같고요. 죄송합니다. 이화여대? 이대 저는 이대 보고 있어요. 따님이 이화여대 다니세요. 그러니까 은근히 슬쩍. 그리고 우리 아들 같은 경우는
학교 가서도 걱정이고 뭐든지가 이게 걱정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근데 과연 잘할까? 내가 보는 우리 아들이 있고 학교에서 보는 여러 사람이 보는 아들이 있고 전체가 보는 내 아들이 있는데 내 아들을 너무 가소평가하지는 마라 이런 얘기를 해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 보는 우리 아들은 남 못지않게 잘해요. 그러니까 믿어도 되는 아들이다. 궁금증, 호기심 이런 것들이 다른 친구들보다 더 많았던 거. 그런데다가 얘는 또 티칭, 누구를 상담하거나 누나가 잘하고 잘못하고 이렇게 보면 본인이 판사 변호사처럼 그 어리는 나이지만 자기 의견을 내어서 어른스러운 면이 어떤 데 나타날 때가 많이 맞아요. 있을 거예요. 네. 그러므로 엄마가 생각하는 그 14살의 막내 아이 보호해야 되고 그냥 아들을 얼마나 낳고 싶었어요. 그 아들에 대한 사랑은 알겠지만 어머니가 생각하는 것만큼 이 승우는 연약하지도 않고 그다음에 머리가 나쁘지도 않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기대치를 너무 작게 가시는 게 도리어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다음에 눈 밑에 애교살이 굉장히 웃을 때 이렇게 도톰하시잖아요. 네. 그게 자식의 운입니다. 저 이거 주사? 아니요. 얘가 너무 두툼해서 떼냈어요. 떼내지 마시지. 떼내지 말 거를. 근데 지금도 정말로 예뻐요. 너무 두툼해서 언니가 지방 덩어리를 세 덩이 떼낸 거를 시연아 봐봐. 이건 미리 떼야 나중에 주름이 안 생겨. 근데 예쁘게 각이 지금 다행이네요. 그 나이에도 떼지 말 걸 그랬나 수평선으로 예쁘게 두툼하게 웃을 때 나오기 때문에 그 잠이라고 해요. 그러한 부분들이 예쁘게 탄탄하게 웃을 때 나오는 그 관상이 네. 자손운이 좋단 말이에요. 자손운이 좋단 말이에요. 다행이네요. 그래서 저는 노력했으니까 자식에 대한 게 밭이 이뻐서 씨도 좋지만 괜찮다. 저는 같은 엄마로서 입장에서 약간 좀 느끼는 게 뭐냐면 막내 아들이요. 네. 막내 아들이 왠지 궁뎅이가 좀 가벼운 듯한 느낌이 들어요. 궁뎅이가 가볍다? 네, 머리는 좋고 총명하고 잘할 수 있는데 궁뎅이가 가벼워서 그 노력이 조금 마이너스가 되지 않나 이런 아쉬움이 네, 난 좀 그런 게 좀 맞아요. 느껴지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 네. 아유 그 정도면 됐어 구궁댕이면. 아유, 궁뎅이면 괜찮아요. 근데 엄마로서 봤을 아유 때 그 정도면 참 신한 거지. 아니에요. 궁뎅이만 가벼운 게 아니라 입도 가벼워요. 완전. 그래서 네. 얘가 감수성이 되게 풍부한 건 사실이에요. 감성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보이세요? 네. 갖고 어찌 보시면은 요 아이는 굳이 울 이유도 아닌데도 눈물을 흘리는 게 요 아이고요. 본 것처럼 말씀하시네요. 네. 또 하나가 화경으로 보고 있는 건데 이 녀석은 산만해요. 갖고 나는 이 녀석이 그 어떤 학원에서 공부한다 할 때라든지 할 때 고개를 열심히 껐덕껐덕거리고 있는 게 눈에 보입니다. 근데 이거는 행동뿐이고요. 실제로 그걸 이해해서 까딱까딱거리는 건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수학 선생님들 이런 분들이 요 아이 정말 잘 이해합니다라는 말들을 해줄 수 있었어요. 많이. 하지만 시험을 봤을 때 성적으로 보면은 아니란 얘기고 그 자리에서는 그걸 이해한 모습이 나와요. 근데 딱 뒤돌았으면 까먹었어요. 요 아이가. 그리고 시험을 볼 때에도 요 아이는 되게 빨리빨리 답을 쓰고 나와야 돼요. 생각하는 걸 싫어합니다. 요 아이가. 막 복잡한 거 되게 싫어한다. 단순한 걸 더 좋아한다. 그러면 요 아이는 어떤 공부로 성공하는 것보다 아빠를 닮은 면이 있고 활동력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사업가의 기질이 있는 이런 스타일이에요. 사업가의 기질이 있는 이런 스타일이에요. 왜? 남한테 지는 거는 또 싫어하거든. 노력을 안 해도. 원래 얘 꿈은 처음에는
수영장에서 그 파라솔 밑에서 누워서 음료수를 마시는 사람이 되겠다가 첫 번째 꿈이었어요. 여유 있는 사람. 아, 네, 네. 여유 있는 사람. 그래서 제가 돈을 벌어야 돼, 승우야. 그렇게 살려면 돈이 있어야 돼. 그래, 그러면 주차장에서 티켓을 받는 사람을 할게. 그거 주차장이 지금 네 거라는 얘기니? 그러면 돈을 벌어서 그걸 사야 되는 거야. 그래서 한참 또 생각하다가 그럼 그림을 그릴게 딱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AI나 뭐 컴퓨터가 다 해줄 거야. 이제 그림은 필요 없어. 그래서 얘 꿈이 매번 이게 좌절당하다 보니까 난 그럼 진짜 뭐 하지? 얘 뭐 할까요? 꿈이 막 시기적으로 변할 나이지 뭔가를 지금부터 딱 잡아놓고 거기로 그럼, 가는 그거 거는 생각하는 엄마의 것도 욕심이지. 귀엽다. 애를 뭐 이런 생각 저런 생각으로 이렇게 뇌를 오픈시켜야지 한쪽으로만 이렇게 하면 편식자가 되는 거야. 편식자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세요. 네네. 우리 설수연 씨가 또 중년의 나이가 됐으니까 또 건강에 활동을 하는 거니까 건강 얘기를 좀 할까 해요. 오늘 설수연 씨에 대해서 불면증이나 수면장애 같은 정신적인 노동, 감정 노동이 깊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데미지를 먹을 수 있는 거는 위장이에요. 아, 나는 내가 예민해지고 스트레스를 받고 신경 쓸 때마다 위장이 그것을 막아요. 위장이 그것을 막아요. 아, 본인은 목 디스크, 내가 봤을 때 목 디스크 끼가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있는데 가끔씩 양 어깨가 예. 뭉치듯이 뭉친 것도 아닌데도 결류가 아프고 혈압도 없는데 목 뒷덜미가 빳빳해지면서 막 이렇게 아플 수 있는 게 목 디스크 끼가 있어서 그래요. 그거를 좀 치료받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갑상선. 아, 여기가 약해요. 예. 항상 목 관리 잘 하셔야 되고요. 예. 그렇게 하시면 큰 문제는 없을 걸로 보여요. 예. 저는 왜 설수연 씨를 이렇게 보니까요. 건강 염려증이라고 할까요? 건강 염려증 본인 스스로가 완벽해야 되니까. 아니 왜냐면 몸도 스스로가 아까 완벽해야지. 뭐를 계속 챙겨 먹어. 계속 그러는 것 같이 그러면 그림이 보이거든. 어떻게 하셨어요? 네, 뭐를 그러니까 건강 염려증처럼 염려증 있는 것 같아. 맞아요. 네. 갑자기 내과 무슨 검사 가능 뭐 이렇게 써 있는 간판을 보면 가볼까? 그럼 내가 그냥 혹시 거기가 들어가서 어디가 안 좋은 거 아닐까? 그래서 그냥 가서 피 뽑고 선생님이 요즘에 좀 몸이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냥 바로 검사를 그냥 조그만 내과도 많이 해주잖아요. 그냥 검사를 하고 와요. 그리고 갑상선 얘기도 여보 암인가 봐. 그러니까 뭔가 안 좋아. 내가 지금 갑상선 암을 네이버에 검색해봤더니 딱 나와 나야. 증상이 똑같아. 그래서 바로 병원 가고요. 그래서 저희 남편이 제가 아기 날 때도 둘째 날 때 여보 나올 것 같아. 그래서 병원을 3번을 왔다 갔다 했어요. 그래서 3번을 왔다 갔다 했어요. 그래서 정말 마지막 날 너 아니기만 해봐. 진짜 정말 그러고 아니 나 진짜 그러고 병원 가서 2시간 만에 아기를 낳았거든요. 저를 정말 마지막엔 안 데려가더라고요. 어디서 또 구라야 이러면서. 양치기. 아, 네, 딱 걸렸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아무도 믿지 않지만, 네, 혼자 근데 알아서 미리미리 검사 잘. 미리미리 이제 검사하고 아이고, 자기 예. 몸 체크하는 거는 네. 여러 사람들의 또 근심을 적으니까 아이고, 좋은데 네. 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 이거를 꼭 해야 되는데 내일은 없어. 밤새서라도 이걸 해야 되거든. 성격 자체가. 네. 그래서 수연 씨가 이러다 보면 어디에서부터 제일 먼저 반응이 오냐면 우리 부인 명에서부터 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 소변을 이거 좀 방광염 뭐 이런 거요? 그렇죠. 그래서 밑에가 조금 본인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느낌을. 제가 그래서 남의 인생을 3배, 남이 살고 3배 살았다는 게 그림이 재밌으면 밤새 그리고 다음날도 계속 그리고 있고 재밌는 게 생길 때마다 미친 사람처럼 달려가는데 그게 사는 즐거움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멈추고 잔잔한 재미를 느끼면서 살아야겠다. 그래서 지금은 조금 느슨하게 하려고 도파민 과다 분비를 조금 이제 덜하게 하려고. 그래서 아까 뭐 어떻게 먹어? 예. 아유. 자, 정말 설수연 씨가 네. 갖고 있는 가장 최고의 고민거리 한 가지 좀 말씀해 주세요. 최고의 고민거리는 제가 아이들 셋을 키우면서
사실 지금이 가장 힘들어요. 이 전쟁터 같은 고3, 중3, 중1 이 아이들의 힘든 거는 학원을 알아봐야 되고 그거를 엄마들이 보통 뭐 엄마의 정보력, 할아버지 재력, 아빠의 무관심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엄마의 정보력? 난 정보가 없는데 저는 보통 가야 네가 학원이 다니고 싶으면 공부 제일 잘하는 애한테 가서 무슨 학원 다니는지 물어봐봐. 정답이에요. 현실적인 제가- 맞는 말이죠. 정답이야. 제가 그러거든요. 근데 그렇게 가혜를 잘 키웠더니 이제 가윤이가 왜 엄마는 나 그거 하나도 안 해줘? 그래서 가윤아, 너네 반에서 누가 공부 제일 잘하니? 걔한테 영어 학원 물어봐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겨우 지금 버텨왔는데 가혜를 보니까 제가 신경을 쓴 만큼 노력이 결과가 나오는 것 같기도 한데 나는 그러면 일을 그만두고 아이들한테 올인했어야 되는 건가? 그러니까 아이들이 아직도 2명이나 더 남아있는데 그러면 일을 그만두고 아이들을 케어해야 되는가? 그래서 이제 방송은 더 하고 싶은데 저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제일 궁금해요. 내가 모자르다. 아이들 케어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 모자라. 아직도 모자라. 다른 엄마에 비교했을 때 이거는 난 좀 너무 대충 하나 봐. 이런 생각들을 제발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끝이 없죠. 그런 생각 자체가. 아이들에게 최소한 사랑이 무엇인지, 사람이 살아가는 방법이 무엇인지 이것을 가르쳐 주셨단 말이에요. 이걸로 아이들 케어는 성공한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벌써부터 하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방송 활동을 원하실 만큼 하셔도 문제 없다고 봅니다. 문제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만약에 예를 들자면 본인이 바깥으로 돌아야 되는 시점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바깥으로 돌지 않고 내가 내 움직임을 가지지 않으면은 다른 사람의 영향이 생겨서 다른 사람이 밖으로 돌게 돼 있어요. 그 에너지가. 예. 그러면은 내가 돌아야지 되는 그 에너지가 돌면서 다 소모를 하고 들어와야지만 네. 그것이 이 바란스가 맞아지거든. 근데 내가 그렇게 막 돌아다녀야 되는 그 시점에 집에만 있으면은 그 돌지 못한 그 에너지가 다른 사람한테로 가거든.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면 남편이 가는 거죠. 그러면 아들이 가든지 아이들이 가든지 그러면은 남편이나 아이들이 생각지 않게 내가 돌아다니지 못한 것에 대한 그 나머지 기운을 그네들이 하면은 내가 속 썩어요. 아, 나의 뜻은 이만큼 있어. 그리고 내가 해야 될 일은 이만큼인데 거의 안 하고 있으면은 그것이 이런 망아지 새끼를 집에다 놓고 죽나 사나 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저 혼자 막 발버둥 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발버둥 쳐야지만 숨도 쉬는 것 같고 또 발버둥을 맞아요. 쳐야지만 내가 살아있는 느낌도 들을 수가 자, 있고. 설수연 씨가 이제 사실 집에서 이제 전업주부로 살겠다. 이거는 무슨 일이에요? 이거는 무슨 일이에요? 왜냐면 정말 한 달만 좋을 것이고 보름만 좋을 것이야. 또 나는 집에 꽃으로만 살 수 있는 꽃이 아니에요. 밖에서 활동하고 외모는 왜소하고 지극히 여성적으로 생겼는데 이 열정이든 내 일에 대한 자부심이든 이런 게 굉장히 많고 또 아이들도 일하는 엄마가 멋있고 좋아. 집에서 케어하는 것보다 그래서 아직 일하는 운기는 네. 남아 있으므로 근데 방송하는 사람들의 모든 똑같은 생각이 방송은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잖아요. 나를 불러줘야 우리가 일을 할 수 용기가 있는 건데 있다니까요. 있을까요? 예. 내년에 더 많은 출행. 많아요. 출행이 있다고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 우리 설수연 씨 정도라면 내가 마음만 먹으면 이미 다 깨고 있어 사실은. 학원은 어디가 좋고 뭐 어떤 식이고 뭐 그거 이미 남편의 능력이나 본인의 능력으로도 사실은 데이터는 다 나와 있지만 늘 노파심과 완벽주의, 강박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잘하는 거 맞아? 우리 애들이 뒤처지진 않았겠지? 계속 몸달아 하는 거지. 너무 도에 지나치며 아이들을 다 성장해놓고 나는 껍데기만 남은 듯한 느낌을 받으니까 자연스러운 출행에 조금은 거동을 하심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진짜 또 궁금한 게 네 끝났어요? 네 끝났어요? 하나 또 궁금한 거 있는데 네, 말씀하세요. 저 되게 참고 살잖아요. 말을 되게 아끼잖아요. 근데 나도 쏘아 붙이고 싶을 때가 있고 나도 마음속 얘기를 확 해버리고 싶을 때가 있는데 하세요, 제발 좀. 예? 누구한테 합니까? 그렇죠. 받아들이는 사람이. 오부제가 없고
그리고 믿을 수가 없고 공개하겠냐고 안 합니다. 해. 해요? 앞으로 하고 살아요. 사람들이 제발. 그러더라고요. 참아서 잘 사는 거야. 어른들은 맨날 그러잖아요. 근데 과연 진짜 참는 게 맞는 건가에 대한 때가 되고 시가 되면 표현하게 돼요. 자연스럽게. 조금 있으면은 갱년기 와서 못 참아져요. 걱정 말아요. 자식에 대한 집착, 내 살림에 대한 집착, 내 일에 대한 집착. 종쳤습니다. 봉투를 보세요, 일단 선수연 씨. 최고의 만신을 선택하세요. 이거 너무 어려운데요? 전업주부로 살겠다. 이거는 무슨 일이에요? 난 좀 너무 대충 하나 봐. 이런 생각들을 제발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망아지 새끼를 집에다 놓고 죽냐 사나 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뭐를 계속 챙겨 먹어. 계속 그러는 것 같이 그러면 그림이 보이거든. 설수연 씨 정도라면 내가 마음만 먹으면 이미 다 깨고 있어, 사실은. 오늘 저한테 제가 되게 고민이 많았는데 다들 너무 훌륭한 조언을 해주셔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겠다, 앞으로 더 감사한 이 삶을 잘 살아야겠다라고 생각은 했는데 그래도 가장 와닿는 말씀을 해주신 우리 만신은 저 긴 머리의 카리스마 만신입니다. 이걸 어떻게 해? 와, 대박. 근데 저한테 이거 진짜 진짜예요? 맞는 얘기를 해주셨어요. 저한테 아무도 모르는 불덩이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제 삶에서 이해를 못하면 저희 남편도 저를 이해하기가 너무 힘든데 정말 그걸 정확하게 얘기해 주셔서 되게 울컥해서 아까 정말 울 뻔했어요. 눈물 막 이만큼.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진심이 느껴져, 진심이 진심 느껴져요. 감사해야 돼. 진심이 느껴져요. 진심이야, 리얼. 근데 복채 먼저 주세요. 복채를 네, 주세요. 복채가 중요해. 네. 제가 복채를 갖고 왔어요. 이거를 네 이게 진짜. 네 그 피부가 지금도 너무 좋으시지만 나 어떡해. 감동이야. 아까 얘기했잖아요. 건조하다고 엄청 뿌리시더라고요. 아니 그래서 되게 촉촉해지는 샤워 젤이랑 그 크림 바디 크림이랑 진짜 좋아하는데. 근데 이게 향이 되게 좋아서 기분이 좋아져서 성격대로 해. 아유. 너무 좋아. 어떡해. 진짜 내 스타일은. 보여주세요 한번. 아우. 향기 나게 사세요. 진짜 저는 정말 향기를 품고 살겠습니다. 대박이야. 어떻게 과일향 달달해. 나 진짜 이거 선택을 받을지 모르지만 나름의 선물을 준비했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와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보세요. 큰 선물을 네. 어머 제가 좋아하는 분홍색을 저를 대표해서 진짜 우리나라 모든 엄마들한테 진짜 한 명의 여자로서 제가 대표로 받는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제가 웬만해서 부적을 아무나 이렇게 내려주는 스타일이 아닌데 아 진짜요? 정말로 근데 마음의 요동이 몸에도 이렇게 영향을 주니까 괴로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사랑을 더 담았습니다. 자, 네 감사합니다. 네 잘 지내고 있을게요.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행복해지시기를. 꼭 그렇게 되도록 스스로 노력하겠습니다. 내려놓고. 아유, 네. 수고를 많이. 감사합니다. 되게 다들 따뜻하시고 저한테 좋은 기운을 진심을 다해서 말씀을 이렇게 하면서 전해주셔서 되게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거 너무 잘했다라는 생각도 들고 주어진 일 열심히 하면서 네, 잘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